자,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 개념책, 개념책입니다. 정수와 유리수 해서 오늘 수의 덧셈까지 나가야 되고, 다음 시간에 뺄셈과 곱셈. 일단은 소인수분해는 초등과정하고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는 초등과정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고, 이 정수와 유리수의 그 음의 정수란 게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 이 음의 정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굉장히 헷갈려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처음 배우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아마 처음 수업 듣고는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막, 왜 그렇지?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돼야 그다음 3단원, 4단원 나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거니까 예, 이제 외워야 되는 거 꼭 외워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들었는데 막 헷갈린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 헷갈리는 게 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딱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정리를 좀 해줄게요. 제목은 정수와 유리수 이렇게 돼 있죠. 정수와 유리수. 그래서 수의 어떤 분류에서 자, 유리수라는 게 있었고 그 안에 정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정수는 어떻게 나누지냐면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영, 음의 정수.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양의 정수는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온 1, 2, 3. 자, 이런 거 자연수라 그랬죠. 결국 자연수가 양의 정수예요. 그런데 1, 2, 3 이런 양의 정수 앞에는 이 플러스 표시가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정수일 때는 그냥 플러스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1, 2, 3 지금까지 써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플러스 표시가 막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찌 됐건 양의 정수 앞에는 요 플러스 표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의 정수는 뭡니까?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게 음의 정수예요. 음의 정수도 음의 정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수의 사칙 연산만 해서 그렇거든. 근데 이제 음의 정수를 가지고도 사칙 연산을 하는 걸 배우는 게 이제 요 단원이에요. 그다음 유리수에는 이제 정수. 이게 정수의 특징은 뭐냐면 딱 떨어지죠. 1, 2, 3. 마이너스 1, 2, 3, 4. 네, 딱 떨어지고 그 외에는 뭐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가 있죠? 우리 배운 거 이런 거 있죠? 소수.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분수. 네. 결국 소수와 분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1이 아니잖아. 뭐 1이 아닌 수들. 네. 1, 2, 3, 4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라 그 사이에 뭔가 있는 것들이죠. 네, 그걸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 네. 유리수 그래요. 유리수. 그럼 유리수는 뭐냐? 유리수는 뭐냐면 유리수는 그냥 분수의 꼴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다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1, 2, 3, 4 이거는 분수 아니잖아요. 예. 1은 1분의 1이 생략된 거고 2는 1분의 2가 생략이 된 거고 3은 자, 밑에 분모 1이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럼 얘도 분수죠.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걸 다 유리수라 그래요. 굉장히 큰 범위죠. 네, 유리수라는 범위가 굉장히 제일 큰 범위예요. 그리고 유리수는 뭐지? 아무튼 뭐 분수의 꼴로 나타낸다. 자, 이걸 뭐라고 표시하냐면 A분의 B 꼴로. 왜 A, B를 쓰냐면 A와 B에는 여러 가지 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는 정수가 와야 돼. 정수가. 양의 정수가 오든 음의 정수가 오든. 자, 단 분모 A는 0이 아닙니다. 0이 오면 안 돼요. 자, A는 0이 아니다. 왜냐면 0이 오면은 우리는 이런 거는 풀 수가 없거든. 2 나누기 0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답은 안 되잖아. 뭐 4를 넣어도 0 곱하기 4는 0이고, 그렇죠? 5를 넣어도 0 곱하기 5는 0이고, 네, 만족하는 답이 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요거는 풀 수 있는 거예요. 0 나누기 2. 자, 이건 몇이 돼야 되죠? 0이에요, 이건. 이건 답이 있는 거고. 자, 얘는 답이 없어요. 해가 없다 그러거든. 해가 없다. 답이 없어. 그래서 분모는 0이 오면 안 된다. 자, 요런 걸 이제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럼 수직선이란 걸 배웠죠, 우리가. 수직선. 자, 요런 수직선이 있어요. 자, 0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1, 2, 3, 4, 쭉 나가겠죠? 자, 이걸 양의 정수라고 하겠죠. 양의 정수. 이쪽이 양의 정수.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쪽을 음의 정수. 0과 1 가운데 자 있는 수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 소수로 나타내면 0.5 그러죠. 자, 얘네가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마찬가지로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중간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소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이렇게 수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정수에서는 자, 4가 2보다 크죠. 예, 당연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죠. 이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예요. 큰 수. 그럼 음의 정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큰 수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수예요. 숫자는 우리가 볼 때, 2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네, 음의 정수에 있어서는 반대로 된다. 네, 아무튼 수직선에 생각했을 때, 수직선에서 우리가 그려서 생각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수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란 게 있어요. 절대값. 절대값은 뭐냐면 일단 숫자 사이에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내려 내려서 긋는 표시를 이렇게 해. 네, 쭉 이렇게 내려 마거나 요걸 이제 절대값이라 그래요. 절대값. 그걸 뭐냐? 이 절대값은 원점에서 자, 원점 숫자 0 있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야. 2나 네, 4는 얘는 그냥 4죠. 네, 요 숫자 수직선 위에 보면 4는 원점에서 4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는 절대값 마이너스 2는 0에서부터 2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2 이렇게 나오겠죠. 절대값은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 나옵니다. 거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몇이 되겠어요?
그냥 4가 되는 거야. 너무 쉽죠? 그러면 0도 절대값이 있나? 예, 있어요. 0은 그냥 0이 되겠죠. 자, 요런 게 절대값이다. 아, 거리를 나타내는구나. 0점에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구나. 그다음 부등호 이런 걸 우리가 다 배웠죠. 부등호, 등호와 부등호.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예. 반대로 B가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내죠. 예. 같거나 크다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A가 같거나 크다. 이걸 뭐라 그러죠? 뭐 예.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아요. 요거는 예, B가 A와 같거나 크다. 자,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정수와 유리수. 자, 보면은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양을 수로 나타낼 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한다. 그래서 양수와 음수라는 게 있다 그랬죠. 전부 다 이제 양의 정수 뭐 아니면 양수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음의 정수 또는 줄여서 음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밑에 1번 볼게요. 가로 안의 수를 양의 부호 플러스 또는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현재 위치의 동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을 플러스 3km로 나타낸다면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4km 떨어진 지점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예, 반대니까 마이너스 4km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예, 되게 쉬워. 요 내용들은 되게 쉬우니까 그냥 쭉 보면서 같이 풀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을 마이너스 10년으로 나타낸다면 앞으로 5년 후는 미래죠. 5년 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예, 플러스 5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나머지 다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1-1에서 또 뭐 하나 볼까? 3번 볼까요? 10점을 잃은 점수를 마이너스 10점으로 나타낼 때 8점을 얻은 점수는 어떻게? 네, 플러스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너무 쉽죠? 자, 가격을 5% 인상한 것을 플러스 5%로 나타낸다면 10% 인하한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예,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초등 과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이거는 연산 기호라 그랬죠. 두 수를 두 수를 더해라. 두 수를 빼라.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한계가 더 생긴 거야. 연산 기호로 사용도 할 수 있지만 숫자의 부호, 뭐 부호 또는 기호 그래요. 그 숫자의 부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5 더하기 2를 네, 어떻게 쓰냐면 자, 가로를 해주고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2 가로. 가로 안에 있는 요 플러스는 이 숫자의 부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 요 연산 부호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가로를 치고 요 숫자에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요런 방법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 간단해요. 아, 이 숫자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표시해 주는 방법이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요 연산 부호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로로 표시를 해 주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다음 볼까요? 네, 요게 다 쉬워요. 요거 봅시다, 이제. 2번에, 예, 2번 한번 볼까요? 2번. 어떻게 볼까요? 0보다 2분의 1만큼 작은 수. 자, 수직선 생각하면 되죠. 수직선에서 여기 0이 있었는데
2분의 1보다 작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고 자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작은 수니까 0에서 왼쪽에 있으면 음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양수와 음수를 구별하시오. 음수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2-1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보다 9만큼 작은 수.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0보다 9만큼 작으니까 수직선에서 자, 큰 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작은 수는 왼쪽으로 가야겠죠. 왼쪽으로 아홉 칸을 오면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9. 얘는 음수.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음수, 양수 알겠어요? 음수 어렵지 않죠? 음수. 네. 그다음 정수와 유리수 볼게요. 정수와 유리수. 아까 설명한 대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다 그랬어요. 얘네가 다 정수라고 그랬고 양의 정수는 숫자 앞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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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해준 거고 음의 정수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붙여준 거를 음의 정수,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의 유리수는 뭐예요? 그냥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분수인데 분모 분자 앞에 플러스가 있는 것들. 자, 그래서 3분의 1이다. 우리는 그냥 양수일 때는 3분의 1 그냥 썼거든. 근데 요런 식으로 예, 쓰는 숫자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수다라면은 요 앞에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부호를 음수는 마이너스, 양수는 플러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밑에 개념 확인에 요 표를 한번 다 채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만 선생님하고 해볼게요. 0.5가 있죠. 0.5는 뭐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죠. 예, 음수 아니죠. 그다음 얘 자연수인가? 자연수 아니잖아. 자연수는 1, 2, 3, 4, 5만 하는데 아니고 정수인가? 정수도 1, 2, 3, 4 딱 떨어진다 그랬는데 0.5 이런 거는 정수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유리수인가? 그렇죠. 유리수. 자, 요런 식으로 쭉 OX 표시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해봅시다. 마이너스 7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7. 양수 아니죠. 음수 맞죠. 자연수 아니죠. 정수 맞죠. 유리수 맞죠. 자, 유리수가 제일 큰 범위라 그랬잖아. 자, 그다음 3분의 4 플러스네. 양수 맞죠. 음수 아니죠. 자연수 아니고 정수 아니죠. 유리수 맞죠. 음. 마이너스 1.2 볼까요? 1.2 양수 아니고 음수 맞죠? 자연수 아니죠. 정수 아니죠. 유리수 맞죠? 음. 자, 마이너스 3분의 6. 약분되네. 마이너스 2네, 얘는. 그렇죠? 약분이 되면 약분해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2네. 양수 아니죠. 음수 맞죠. 자연수 아니고. 정수, 음의 정수 맞죠? 유리수. 네, 맞. 자, 0 해볼까요? 0. 0 양수 아니죠. 음수 아니죠. 네, 0은 0이에요. 그냥 0은 0. 자연수 아니죠. 정수 맞죠. 유리수 맞죠. 자, 여기 유리수의 분류 요거 보고 하면 돼요. 유리수의 분류 있죠? 유리수의 분류. 그다음 마지막 4. 양수죠. 네, 플러스 부호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양수 맞죠. 음수 아니고 자연수죠. 네, 자연수. 정수 맞네. 양의 정수 맞네. 유리수 맞네. 그렇죠. 유리수가 제일 큰 범위잖아. 유리수 안에 다 들어가죠. 네. 자, 요 표 보고 밑에 문제들도 숙제할 때 표 보면서 하세요. 지금 잘 안 외워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얘도 이제 표 보면서 계속 하면 돼요.
표 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 익히기. 자, 개념 익히기도 어, 그 분류 수의 분류니까 보면서 쭉 하면 되고 이제 수직선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설명한 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원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뭐라 그런다? 양의 정수. 그다음 왼쪽에 있는 걸 네, 음의 정수. 줄여서 음수. 그다음 다음 수직선 위에 4점 A, B, C, D에 대응하는 수를 써보시오. A는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4고. 자, B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과 0의 딱 가운데 있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죠? 일단 부호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다음에 중간에 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아니면 뭐 마이너스 0.5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0.5 똑같은 겁니다. 자, C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플러스 쪽에 있고 그다음에 1과 2 사이에 있는데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네.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어떻게 썼죠? 1과 3분의 1인데 3분의 4 이렇게 써도 돼요. 3분의 4. 1과 3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음. 그냥 가분수인 상태로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틀린 거 아니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D는 너무 쉽네요. 플러스 3.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까지는. 네, 다 풀 수 있죠. 자, 그다음에 7-1번 한번 풀어봅시다. 7-1번.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4분의 9에 가장 가까운 정수와 5분의 14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차례로 써보시오. 자, 마이너스 4분의 9는 어떻게 되는 까 마이너스 대분수로 바꿔볼까? 한번 대분수로 좀 쉽게. 2와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이고 5분의 14는 2와 5분의 4죠. 근데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자, 가장 가까운 정수가 뭘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이 수직선을 그려봐야 돼. 선뜻. 자, 얘는 우리가 알지. 양수는 잘 할 수 있잖아. 2와 5분의 4에 가까운 정수는 당연히 3이 되겠지. 2와 5분의 4에 가까운 정수는 당연히 3이죠. 그쵸? 예, 수직선 그려보면 알죠. 수직선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0이다 그러면 1, 2, 3, 2, 3 있는데 2와 5분의 4니까 뭐 이쪽에 더 가까운 거잖아요. 가까운 거는 3이고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일단 2와 그다음에 4분의 1이니까 하나 둘셋 자 이렇게 요게 4등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2에 더 가까이 있는 거죠.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여기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셋 4등분 했는데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이 여기 위치한 거죠. 그럼 가까운 정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쉽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 안 어려워. 쉬워. 자, 절대값 아까 얘기했죠, 절대값. 절대값 기호 이런 건 처음 봤죠. 어떻게 기호를 쓴대요? 이렇게 앞에 찍찍 가둬놓은 거야. 가둬놓고 절대값은 거리다, 거리. 예,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그러는구나.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음수의 절대값, 네, 그 부호를 떼어난 수와 같다. 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다. 그 얘기고요. 0의 절대값은 0이다. 그리고 절대값은 거리를 나타내므로 항상 양수다. 0이거나 또는 양수다. 그다음 절대값이 클수록 뭐다?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졌다. 절대값이 크다 그런 건 원점에서 더 멀리 있다. 네, 그 얘기예요.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럼? 플러스 8의 절대값은? 네, 플러스 8의 절대값은 플러스 8이에요. 그냥 8 이렇게 써도 돼. 2번은 마이너스 5분의 4의 절대값은? 네, 뭐죠? 그냥 5분의 4. 거리니까 마이너스 거리 나오지 않죠. 그냥 5분의 4. 네. 그럼 3번에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그냥 6. 너무 쉽지. 너무 쉬워.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 다음 거. 음. 1번. 절대값이 4인수. 절대값이 4인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절대값이 4인수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마이너스 4, 하나는 4. 그쵸?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말하니까 0에서 얘네들 다 4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절대값이 4인수는 마이너스 4와 4 두 개다. 자, 그럼 4번 볼까? 절대값이 4분의 3인 음수. 절대값이 4분의 3인 음수. 음. 절대값이 4분의 3인 거는 4분의 3하고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두 개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음수를 쓰래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자, 8-2번 한번 풀어보세요. 수직선 위에 절대값이 12인 서로 다른 그죠? 절대값이 12인 수는 두 개 나오죠. 두 수에 대응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말이 좀 어렵죠. 10 절대값이 12인 수가 두 개 나올 거예요. 요 두 수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되냐라는 거예요. 음. 음. 자, 몇 나왔어요? 24 나왔어요? 24. 24. 그렇지. 너무 쉽지. 24. 절대값이 12인 수는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플러스 12랑 마이너스 12랑 얘네 사이의 거리는 몇이야? 24지. 원점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플러스 12니까 12개, 12개 하면 24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쭉 풀면 되고 이제 대소관계. 자, 얘도 어렵지 않아요. 대소관계 어렵지 않은데 요 표만 하나 좀 표시해 놓았어요. A는 B보다 작지 않다. 자, A는 B와 같거나 크다잖아요. 같거나 크다. 알죠? 그다음에 이상이라고 표해줘. 이상. A는 B 이상이다. 그런데 이제 작지 않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뭐 같거나 크다라는 얘기죠. 자,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개념 확인 한번 볼까요? 개념 확인. 두 수의 절대값을 각각 구하면 자, 마이너스 5분의 3의 절대값 몇이에요? 그냥 양수로 나온다 그랬죠. 5분의 3. 그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의 절대값 5분의 2죠. 자, 이때 절대값 5분의 3이 더 크죠. 그래서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으므로 마이너스 5분의 2가 크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까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마이너스 5분의 2는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5분의 3은 그 밑에 있겠죠. 5분의 3이 5분의 2보다 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 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어떤 게 더 큰가? 저 얘도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쉽죠. 0이 있으면
0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있죠?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수가 더 크다? 예.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번 문제. 다음 두 수의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있어요. 보기 5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있죠.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은 몇이에요?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예. 절대값 플러스 3분의 1은 똑같이 3분의 1이고. 자,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서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절대값을 풀어서. 자, 얘는 풀고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답 정답 몇 번인지. 저 답 몇 번이요? 그냥 올려보세요. 틀려도 돼. 아니, 틀리면 안 돼,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왜 고민하지? 이거 딱 봐도 나오는데. 고민할 게 없는데, 이거 거의 초등학교 문제 아니야? 그냥 절대값은 절대값 풀면 되고, 풀어서 비교해주면 되고. 그다음 분수 비교하는 거는 이거 초등학교 문제잖아. 왜 답을 안 올리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어? 어허? 어허? 이거 봐. 어허. 이거 혹시 그 초등학교 분수를 못하는 거 아니야? 어?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자, 일단 마이크 켜고 하나씩 대답해 보세요. 1번,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3하고 어떤 게 커요? 플러스 3? 당연하지. 수직선에서 오른쪽,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데 당연히 플러스가 크지. 그렇지, 당연한 거야, 이거.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 자, 5분의 4하고 7분의 9,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어떤 게 더 커? 통분해야 될 거 아니야, 통분. 35로 통분 아까 7호 35. 그러면 5분의 4는 몇이에요? 35분의 28이고 7분의 5는 몇이에요? 35분의 25죠. 이쪽이 크네. 이쪽이 크네. 그렇죠? 이건 중학교 저기 중학교 문제 아니고 초등학교 문제잖아. 자, 이거 나중에 보고 마이너스 9는 절대값 풀면 몇이에요? 9? 절대값 푼다는 얘기는 절대값 없애고 그냥 절대값 밖으로 빼면 무슨 말인지 몰라?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걸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9는 몇이에요? 9. 9. 그렇지. 뭐 어떤 게 더 커요? 양수가 더 크지 당연히. 됐지? 얘도 틀렸고 틀렸고 틀렸고. 그럼 이제 요거 남았네. 통분해야죠. 통분. 분수 통분해야지. 마이너스 6분의 5. 아, 마이너스 6분의 2. 어떤 게 더 커요? 마이너스 6분의 2. 당연하죠. 요게 0에 더 가까울 거 아니야, 얘게야. 예. 수직선에서 음수는 0에 가까운 게 크다 그랬죠. 이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무조건 큰 수야. 수직선은. 그럼 이제 5번밖에 없네. 5번. 자,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값 푸니까 2분의 1일 거고 얘는 3분의 1이고 어떤 게 더 큽니까? 2등분 한 것 중에 하나고 얘는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2분의 1이 크지. 그치? 초등학교 문제의 연장선이야. 너무 저기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거까지 틀리기만 해봐. 자, 7번 한번 풀어서 올려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책에 정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면서 해야지. 찾아보면서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야, 옳지 않은 거. 어허, 이거 참.
오, 자, 봅시다. 요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은 요 교재 아까 한 장 넘겨보면은 부등호의 사용 여기 있어요. 음. 요거 찾아보면서 하면 돼. 요거 전혀 어려운 거 없는데 x는 마이너스 5, 보다 크거나 같고 맞잖아.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예, 1보다 작다. 맞죠? x는 마이너스 3 초과. 예, 초과. 이거 맞잖아. 이렇게 썼잖아. 그다음에 이하. 예, 같거나 작다. 맞죠? x는 0보다 크고 예,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도 맞죠? x는 1보다 작지 않고가 아까 뭐라 그랬어? 딱 돌아가서 보면 작지 않다는 네, 같다도 표시된다 그랬지. 같다도 포함된다 그랬잖아. 여기 찾아보면서 해야지. 작지 않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네,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3 미만이다. 네, 이렇게. 자, 4번 틀렸어요. 자, 이렇게 딱 모르면은 이렇게 찾아봐야 돼, 책을. 지금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찾아보고, 아, 부등호 쪽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이렇게 또 찾아보면 수직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 뭐 절대값이 뭔지. 자,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서 해야지 예, 숙지가 되는 거야. 이게 한 번 듣고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왜냐면 이제, 왜냐면 니네들은 초딩이니까. 초딩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중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어나 뭐 표현 이게 다 초딩에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는 걸 습관화하면 돼. 아,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다. 그걸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면 또 볼 거니까. 자, 그렇게 계속 좀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시고 자, 10몇 분이야. 10시 5분까지 쉬었다가 이제 그 유명한 정수의 덧셈과 뺄셈. 덧셈까지만 오늘 할게요. 덧셈까지만. 자, 10시 5분에 카메라 켭니다. 자, 들어오시고 덧셈부터 합니다. 덧셈은 쉬워요. 그다음 뺄셈은 엄청 헷갈려. 곱셈 나눗셈은 쉬워. 그래서 오늘은 덧셈까지만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뺄셈 하면 아마 머리가 터질 거야. 자, 근데 알고 나면 또 쉬워. 또 되게 쉽고 이걸 하면 어차피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걸 미리 해놓으면 너무 쉬워져. 그다음부터는 이 중등 과정이 너무 쉬워져. 자, 덧셈 보세요. 음, 어, 뭐 쓰고 싶어 아윤이 여기다가 한번 써보고 싶어? 왜 그래? 펜 있어? 펜 있어? 펜 있으면 써도 돼. 자, 덧셈 어디 좀 기록해놔야 돼. 자, 요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5 더하기 2를 제 앞에 부호를 써서 표시한다 그랬죠. 5 더하기 2 7이잖아. 그걸 또 이렇게 플러스 7로 이 숫자의 부호를 표시해 준다 그랬잖아.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야. 가로 없이 써요. 가로 없이도 써. 그냥 5 더하기 2. 7. 자, 두 번째. 양수 더하기 양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 거 똑같아요. 그게 중학교 와서 바뀌지 않지. 양수 더하기 양수 쉬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 음수 더하기 음수. 자, 얘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7이야.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수직선 0이죠. 자, 양수부터 또 해볼게. 5 더하기 2는 어떻게 표시를 했어요? 처음에 5칸 가는 거죠. 5칸. 예, 여기까지 갔다가 더하기 2니까 2칸 더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이 나온 거잖아. 그렇죠?
양수 쪽으로. 마이너스 5는 어떻게 되겠어? 자, 마이너스 5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5 쪽으로 갔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래? 더하기는 뭐야? 계속 합쳐주는 거죠. 합쳐주는 거. 마이너스 2 쪽으로 두 칸 더 가라는 거야. 한 칸, 두 칸.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7.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저 문제 낸다 이제. 어,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몇이에요? 마이크 키고. 마이너스 12. 그렇지. 마이너스 12지. 쉽지. 자, 그냥 수직선 말고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상점 벌점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아윤이가 이제 문제를 못 풀어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7점 벌점을 줬어. 마이너스는 벌점이야. 벌점 7점 줬어. 근데 또 못 풀었어. 벌점 5점 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벌점이 늘어나잖아. 마이너스가 늘어나잖아. 예, 그게 요 얘기예요.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늘어나. 그렇죠? 예, 쉽죠?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 쉬워. 여기까지 쉬워. 이제 섞여 있는 거야.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섞여 있어.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 자, 요건 몇이 될까? 플러스 5만. 자, 그래프로 그리면 쉬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0이 있어요. 플러스 쪽으로 다섯 칸 가래요. 다섯 칸 왔습니다. 여기 5죠? 그다음 뭐야? 마이너스 쪽으로 두 칸 다시 가래요. 한 칸, 두 칸. 뒤로 온 거야. 그럼 몇이야? 3이죠? 얘는 3이 되는 거야. 상점 벌점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민경이가 문제 잘 풀었어. 선생님이 상점 5점 줬어. 야, 플러스 5지. 그다음에 못 풀었어. 벌점 2점 줬어. 그럼 5점 상점에서 벌점 마이너스 되니까 빼니까 남아 있는 거는 상점 3점밖에 없는 거죠. 플러스 3.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문제 하나 내볼게요.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5. 자, 얘는 몇이에요? 민경아 얘는 몇이에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0에서 플러스 쪽으로 8칸 가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그게 여기가 8이죠. 8인데 마이너스 5는 뭐야?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다섯 칸 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기 몇이야? 예, 3이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얘는 꼭 뭐랑 비슷해? 그냥 5 빼기 2랑 똑같은 거네. 그치? 5 빼기 2는 3이잖아. 맞아. 5 빼기 2랑 똑같은데 부호가 생략됐다 그랬잖아. 이제 5는 자기 숫자 부호가 생략이 됐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써준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는 자기 부호로 생각을 하면 요 플러스 연산 부호도 생략을 하거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3이다. 여기까지 오면 또 헷갈리니까 일단 이렇게 가로 빼고 계산하는 걸 또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야. 아무튼 뭐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3. 자, 얘는 이제 몇이 되겠어요? 자, 일단 수직선 한번 그려보세요. 몇이 될까? 수직선. 아윤이 했어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 되게 쉽지.
자,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0에 있었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다섯 칸 가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이너스 5야. 그 다음에는 플러스 쪽으로 세 칸 가래요. 다시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네. 자,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초등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빼기를 할 때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만 뺐죠. 큰 수에서 작은 수만. 근데 지금처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네,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도 있다.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거야. 얘는 요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얘를 그대로 써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처음에 플러스 쪽으로 세 칸 간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칸 갔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다섯 칸 온 거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자, 요거 이제 나중에 또 할 건데 자꾸 여러 개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자, 그냥 그래프대로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쪽으로 다섯 칸 가라. 그다음 더하기는 합쳐주는 거고 다시 플러스 쪽으로 세 칸 가라. 그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상점 벌점으로 얘기해도 똑같아요. 자, 어, 아윤이가 잘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괜히 미워가지고 벌점 5점 줬어. 그럼 마이너스 5점 된 거지. 마이너스 5점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잘해서 자, 상점 3점 줬어. 그러면 두 개 합치니까 이제 벌점 2점만 남은 거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 한번 내볼게. 아,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 자, 얘는 뭘까요? 플러스 1, 오, 오, 오. 좋아. 상점 줄게요. 상점 2점. 상점 2점. 그렇죠.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로 그리면 자,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쪽으로 두 칸 가래요. 한 칸, 두 칸 왔어. 그다음에 어떻게? 플러스 쪽으로 세 칸 가래요. 하나, 둘, 셋. 그래서 플러스 1이구나. 벌점 마이너스 2점 줬다가 다시 상점 3점 또 준 거야. 예. 그랬더니 남아 있는 거는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만 상점 1점 하고 똑같은 거죠. 플러스는 이런 연산의 플러스는 합친다는 의미잖아요. 합친다. 계속 준다. 네, 뭐 요런 의미잖아. 마이너스는 뺏어간다는 의미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전혀 어려운 게 없고 수직선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계속 떠올리면서 요 덧셈은 하면 돼. 덧셈은 하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숙달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덧셈의 특징은 뭐냐면 자, 요렇게 부호가 같을 때는 항상 같은 부호로 나옵니다. 플러스 5 플러스 2 있죠? 그럼 계산 결과도 항상 플러스로 나와. 그렇죠?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산 결과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연산은 더하기니까 네, 두 숫자의 절대값을 그냥 더해주면 돼. 5 더하기 2야 당연히 7이고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부호는 마이너스끼리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절대값 5 더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예요. 5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네,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고 얘는 같은 부호끼리 있으니까 그 부호가 당연히 나올 거고 5 더하기 2 해줘서 플러스 7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처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딱 네 가지 경우로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는 플러스 5 마이너스 2죠. 예, 부호는 누굴 따라가냐? 큰 숫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큰 숫자를 따라가고 자, 그다음은 절대값을 가지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5, 요 부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기야. 부호는 큰 수를 따라가고 예, 빼기를 해주면 돼요. 4번은 자, 어떤 숫자가 더 큰 수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수를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예, 마이너스 5가 절대값이 더 크죠. 절대값은. 그러니까 부호도 예,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빼기 더하기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직선이나 예, 벌점, 상점, 상점, 벌점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풀다 보면 이제 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민경아 이해돼? 민경아 이해돼? 이해돼? 될 듯 말 듯해? 될 듯 말 듯? 아윤이는 이해를 한 것 같고. 자, 풀어봅시다 이제. 그 민경이는 5학년이고 아윤이는 6학년이니까 확실히 6학년이 좀 더 그러네. 다음 수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덧셈식을 쓰시오. 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0에서 플러스 3 쪽으로 갔죠. 그러면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 덧셈이야 여기는. 더하기. 어떻게 됐어요? 3에서 7로 몇 칸 간 거예요? 플러스 4만큼 더해진 거죠. 3 더하기 4잖아요. 그냥 7이야. 3 더하기 4니까 7이지 뭐. 근데 굳이 또 플러스를 이렇게 쓰래. 플러스 7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 옆에 거 한번 해봅시다. 그 옆에 거.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네. 마이너스 쪽으로. 처음에 얼마큼 갔죠? 0에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칸 간 거죠. 자, 더하기. 그 다음 몇 칸 갔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네. 마이너스 4. 그랬더니 몇이에요? 마이너스 7. 됐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거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보니까 플러스 2 쪽으로 갔네요. 두 칸 갔네, 먼저. 자, 플러스 2 쪽으로 가서 더하기. 반대쪽으로 왔네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몇 칸을 온 거야? 플러스 2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을 왔네요. 반대쪽이라는 얘기는 뭐야? 마이너스 7이 온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거지. 자, 4번도 한번 해볼까요? 4번 처음에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에서 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0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마이너스 2 쪽으로 갔네요. 마이너스 2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몇 칸을 더 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을 더 왔네요. 그랬더니 네, 플러스 4가 됐네. 자, 이제 요 문제를 다 맞춰야 돼 이제. 2번에 1번은 너무 쉬운데. 자, 이건 몇이에요? 2번에 1번은 몇입니까? 플러스 11, 그렇지. 4 더하기 7이잖아, 이건. 플러스 11 됐고. 자, 2번 한번 풀어서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2번. 그렇죠. 이해를 했구나. 자, 3번 봅시다. 네, 3번 분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분수 덧셈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분수 덧셈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3번은 어떻게 해요? 3번은
3번. 3번 뭐 나왔어요? 5분의 4? 부호는. 아, 마이너스 5분의 4? 그렇죠. 자, 이제 4번 해보세요. 4번. 통분해서 해야 돼, 통분. 아윤이 나왔어? 어, 잠시만요. 응? 잠깐만요. 통분 못하는 거야? 통분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아, 통분했어? 자, 민경이는 했어? 몇 나왔어? 마이너스 6분의 1. 오, 그렇지. 자, 통분하면 되잖아. 6분의 2분의 1은 3을 곱한 거죠. 3 더하기. 그냥 분자만 생각하면 되지. 플러스 3 더하기. 얘는 뭐야? 마이너스 4. 분자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6분의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데 결국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 거지. 마이너스 6분의 1. 자, 5번 풀어보세요. 5번. 이제 소수다. 소수를 어떻게 해요? 아유진 했어요? 뭐 나왔어? 아, 0.5 부호는. 마이너스 0.5. 그렇지. 마이너스 0.5. 그럼 결국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2 빼기 5를 할 수 있는 거죠. 2 빼기 5는 뭘까요? 5분의 2. 아니. 씨, 분수가 왜 나와? 근데 빼기 2 빼기 5. 2 빼기 5. 아, 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렇죠. 초등학교 때 절대 틀렸다고 하는 2 빼기 5는 마이너스 3입니다. 답. 네. 그렇죠? 이해되죠, 이제? 음. 자, 6번 해보세요. 아윤 했어? 바로 했네. 몇 나왔어요? 아, 마이너스 2.3. 그렇지. 오, 니네 잘하는구나. 여기까지 쉬워. 여기까지 쉬워.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 하고, 자, 한 개만 더 보자. 요 밑에 거는, 자, 여기까지 꼭 풀어봐야 돼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한 거, 덧셈 부분이야, 덧셈 부분. 그러니까 숙제도 여기부터 먼저 해야 돼. 여기까지 하는데 41조까지 하는 건데, 자, 숙제도 여기까지 이걸 먼저 하세요. 요 부분을 먼저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 건너뛴 거를 한번 한 장만 뒤로 가면 여기 있거든. 개념 확인. 자, 1번부터 선생님 설명해 줄게. 요 얘기가 뭐냐면 3 더하기 5는 그냥 저기지. 딱 봐도 플러스 8이 나온다는 걸 알죠. 플러스 8이 나오죠. 음. 그다음 그 밑에 2번은 답이 몇 나오죠?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는 2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8. 8이지. 자, 답만 쭉 구해 봅시다. 3번에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몇이죠? 책 마, 보고 답만 얘기해 보세요.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 마, 어, 그래프 생각해봐. 그래프 수직선 생각해봐. 플러스 3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은 플러스 1.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고 그 그래프하고 상점 벌점 말고 그냥 계산할 때 이렇게 했잖아.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땐 같은 부호가 나온다 그랬어요. 2번도 두 수의 같은 부호가 같은 땐 같은 부호가 나온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앞에는 플러스 2번은 마이너스가 되고 자, 그다음에 두 수의 연산이
부호도 플러스고 연산도 플러스니까 그냥 더하기 문제고 3 더하기 5가 되고 두 수의 부호는 마이너스고 연산은 플러스니까 그냥 3 더하기 5만 해주고 부호만 마지막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고. 자, 그 밑에는 뭐냐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 두 문제는 플러스 3, 마이너스 5 절대값이 큰 게 마이너스 5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섞여 있을 때는 그냥 빼기 문제라는 거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 5 빼기 3의 부호만 마이너스 해주면 된다. 자, 밑에 4번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 중에 절대값이 큰 쪽은 플러스 쪽이니까 계산 결과는 플러스가 될 거고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뺀다.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뭐 그 공식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덧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뭐 수직선으로 이해했든 상점 벌점으로 이해했든 이해한 대로 먼저 푸세요. 계속 푸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요것도 요런 방식도 이제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 하다 보면 그냥 덧셈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덧셈은 이제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덧셈 그 다음 장 보면 덧셈의 계산 법칙이란 게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덧셈은 3 더하기 5를 하나, 5 더하기 3 하나 똑같죠?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렇죠? 교환 법칙이라 교환 법칙. 그다음에 3 더하기 5 더하기 7이 있어. 우리가 5학년 때 혼합 계산에서 배울 때는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거나 해도 돼. 덧셈은. 아무거나 해도 똑같아요. 덧셈과 곱셈은 아무거나 해도 결과가 똑같. 그걸 뭐라 그래? 결합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3 더하기 5 먼저 하고 8이고 그다음 해서 15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3 더하기 5 더하기 7인데 뒤에 거 먼저 하지 뭐. 12죠. 예. 그다음 15죠. 똑같아요. 그래서 덧셈과 곱셈에서는 계산 순서가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순서대로 해요. 중학교 돼서는 덧셈과 곱셈에 있어서 계산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문제들 보면은 요 1번만 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인데 얘네를 순서대로 하지 않고 순서를 바꿨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모은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를 뭐라 그러면 교환 법칙이라 그러고요. 교환 법칙. 그다음에 순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덧셈끼리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해도 되고 뒤에서부터 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거를 보면은 교환 법칙이 얘는 이제 더 있네.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거를 교환 법칙이라 그러고
자, 가가 교환 법칙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뒤에다가 가로를 먼저 쳐서 네, 이것부터 먼저 계산하겠다라고 한 거야. 자,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 결합 법칙. 그래서 요 위에 보면 결합 법칙 하면 이렇게 또 문자로 표시를 해놨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 거 먼저 하나, 뒤에 거 먼저 하나. 예, 계산은 똑같다. 예, 요게 이제 결합 법칙이에요. 자, 그다음에 옆에 거 2번 보면 어떻게 됐어요? 자리 바꿨죠.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서 계산했죠. 이걸 교환 법칙. 그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먼저 계산하겠다라는 걸 결합 법칙.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요거는 숙제로 다 하는데 네, 굳이 이렇게 순서대로 얘부터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어 나를 그냥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먼저 계산하고 요거는 쉬우니까 그 다음에 계산 결과가 나온 거 이렇게 하면 14잖아요. 네, 14하고 마이너스 5하고 더해서 해야지. 네. 계산 순서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일 20 덧셈 부분을 먼저 하고 40에서 42. 자,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무조건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고 다음 시간에 들어오면 뺄셈 못 해. 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 배운 거 있죠? 네, 앞부분 배운 거 하고 그래서 앞에 배운 게 나 다른 학원 공부도 많고 힘들다 그러면 요거라도 꼭 해야 돼요. 40, 42. 그렇죠. 40에서 42. 그다음에 이거 다 하면 30에서 39쪽까지 하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 아주 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뺄셈. 뺄셈 아주 재밌어. 자, 다음 시간에 뺄셈 해야 되니까 네, 꼭 요거 숙제 해가지고 오세요.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네. 음.